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썬라이즈 게이트와 관련해서 네. 이제 오후 8시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특히나 더 중요한 이 증거 자료와 이 어떤 내용 정리가 있는 날인데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송소미 아나운서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제목 굉장히 좀 특별하게 제가 또 다뤄봤는데요. 네. 은행 계좌도 주물럭거렸다. 대기업과 검사들의 횡포라는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만큼 네. 제목도 있는 그대로 달아놨는데요. 자, 이 거대한 카르텔, 이 범죄 내용을 오늘 또 하나씩 또 뜯어보죠. 자, 일단은 요 관련된 자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라는 점인데 그 자료들을 저희가 PPT 자료로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일단 PPT 자료 일단 먼저 띄워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여기저기 나오죠, 뭐가. 일단 농심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보이네요. 우리은행이 농심 본점에 입점을 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죠. 일단 밑에다 사진을 하나 더 추가해 주셨는데 검찰 사진을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일단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이 이제 신대방동에 있는 농심 본사의 지금 건물들 이렇게 좀 같이 넣어놓은 사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건물이 좀 있죠. 요거를 굳이 넣은 이유는 이 사건에서 계속 강조되는 지점이 뭡니까? 검찰의 힘이 없이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를 강조하고자 넣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운데 보면은 이 압수수색 뭐 이제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박스 아닙니까? 검찰 네. 마크가 있는. 이게 지금 송소미 아나운서님도 알다시피 이상열 대표님이 이제 농심태경이 수입해 왔던 냉동 홍고추를 마치 횡령한 어떤 사실이 있는 것 마냥 네. 여러 가지 이 어떤 자료들을 조작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농심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우리은행, 검찰 이 세 군데를 모두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야 될 만큼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이미지 자료로 넣은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네. 이제 농심태경, 그다음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거기다 검사들까지 함께 공모를 해서 법원에 일단 조작된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결국 그 말인즉슨 판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네. 현재 이제 형사 사건 2심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들의 소송 사기를 어쨌든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이 조작된 우리은행 요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공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뭐 검사들이 사건을 날조한다, 조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까지 여기에 가담을 한다? 이건 좀 충격적이거든요. 예, 참고로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모피아의 문제들이 늘상 좀 자주 제기되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에 잔고가 구멍이 났을 때 대신 지불하고 그 장부 숫자를 얘네들이 조작을 했었죠. 그렇게 위조된 장부를 통해서 허위 매출증을 만들었고요. 허위 매출증을 통해서 거액 대출을 했던 범죄. 이게 공공연하게 밝혀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 은행이 서류 조작에 충분히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카르텔이 이미 있어 왔다,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은행의 조작 사실도 역시나 같이 연루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런 조작 범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곳입니다, 은행이라고 해서. 네. 아무튼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3년 동안 방송을 해왔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 1시간 이내로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 사건이 허구라는 것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이 사건이요.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오픈했다라는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 농심태경이 실제로 신용장을 오픈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용장 결제 내역이고요. 둘째는 물류비 결제 내역, 그리고 셋째 창고비 결제 내역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관세 납부 결제 내역까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있어야 하고 이게 증빙이 가능해야지만 냉동고추 단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단가가 나와야지만 정산이 가능한 거죠. 네, 이게 정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용장 결제 내역이 없다 이 말인즉슨 애초에 중국으로부터 물건이 아예 안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제 내역이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준비된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수입 선적 서류 결제 정보입니다. 이 내용이 좀 보이시죠? 네. 자, 이 자료는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열었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했다는 증빙으로 이제 우리은행이 법원에다가 수입 선적 서류 결제 정보를 제출을 한 건데, 네. 자, 첫 번째 왼쪽 지금 부분에 이제 결제 정보죠. 달러만 넣어놨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에서 계좌 내역, 그러니까 자금이 어떻게 갔는지를 이것을 증빙해야 되는 것인데 개별 이체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통장 사본과 같은, 그러니까 공증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거죠. 네. 그저 뭔가 한글 파일이라든가 워드 파일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출한 것이니 네. 저건 증빙 자료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신용할 수 없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넣은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인 거네요. 사실 좀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예.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조차도 변호사가 요청을 해서 우리은행이 법원에 낸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신용장 결제 내역, 그다음에 신용장 번호, BL 번호 있고요. 달러 결제 대금, 결제 금액 지급차, 그다음에 결제 일시, 결제 계좌번호, 지급 일시, 그리고 결제 당시 원화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스로 우리가 분류해서 만들어내면 그렇죠. 큰 의미 없이 만들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게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똑바로 제출하지 않았냐 다시 제출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낸 게 오른쪽 내역인 좀 더 거고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뭐 계좌 은행 뭐 결제 일시 뭐 하나 얼마를 결제했다라는 걸 넣었긴 했습니다. 넣긴 했지만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별일체 내역 아니죠. 통장 사본 아니죠. 그러니까 증빙 자료가 아니라 송소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장일 뿐인 겁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변호사와 이제 판사님을 기망해왔던 은행 자료가 다 저런 식인 거예요.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열었고 그 신용장 대금을 우리은행에 결제를 했다라는 것인데 저걸 가지고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증빙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상열 대표님께서 농심태경 계좌를 좀 힘들게 받았어요. 법원에 네. 계속 요청을 해서 드디어 회신을 받았고 어렵게 농심태경 주식회사 계좌에서 우리은행 회신 내용대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용장 대금을 결제한 게 맞다면 결제 예. 내역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이 계좌 번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이게 뒷번호만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6일에 지급된 6013 네. 그리고 2014년 1월 2일에 지급된 0135 계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파일에 네. 지금 이미지 파일에 지금 보이실 텐데 이 두 개를 기억하시고 이번에 회신받은 주식회사 농심태경 계좌 내역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료를 보여주시죠. 네. 자, 세 번째 준비 자료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날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희끗하게 날짜가 보이는 것들이 좀 있고 지금 2014년 1월 6일에 뒷자리 6013 계좌로 결제했다는 BL 3654번의 결제 금액이 8,400만 원대거든요. 8,474만 9,640원인데 지급 금액에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 문제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보통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지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문서 양식을 세로로 해서 보통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기본적으로 저 정보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저 왼쪽에 지금 편철돼서 가려진 부분들이 세로로 양식으로 했어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교묘한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가로로 양식을 넣어서 편찬한 부분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의도적으로 저 부분을 가리고자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다른 계좌 내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BL 번호 0148번의 신용장 결제일 2014년 1월 2일입니다. 역시나 8,456만 8,740원. 지급했는지 찾아봐야 하는데 비슷한 금액은 있지만 정확히 이 금액은 없습니다. 사실 결제 금액이라는 게 네. 무슨 시장에서 애누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애초에 지급 계좌가 나눠져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의 계좌로 하면 되는 것인데 통상적인 것과 거리가 멀죠. 지금 저 절차가. 그리고 이 계좌는 이제 국내 거래용이고요. 신용장 결제 내용은 일단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신용장 결제했다는 우리은행 두 계좌를 다 살펴봤는데 그 주식회사 농심태경이 결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 내용 없었고요. 네. 결국 우리은행에서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증빙 자료를 제대로 오픈하지 못해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오픈한 적이 없으니까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수도 없었던 거겠죠. 네. 그렇죠. 이게 다 중요한 포인트라서 계속 강조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농심태경이 이종수에게 거래한 내역 계좌 2009 지금부터 할 얘기에 있어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거는 다른 것보다 여기 별표 5개 치셔야 합니다. 4,050만 원을 지급한 건데 뒤에 가서 이제 이종수 계좌가 엄청난 일을 벌이는 데 쓰이거든요. 4,500만 원. 예, 그건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네. 여기서 또 주목할 포인트 준비 자료 2번을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맨 위쪽 부분에 신용장 번호를 보시면 0744, BL 번호 3654. 이 화물의 달러 결제를 한 금액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얼마입니까? 160달러. 예. 아니요, 16만. 죄송합니다. 16만 800달러죠. 16만 800달러. 예. 그런데 그 아래 표에서 결제 대금을 보시면 8만 4천 달러. 그렇죠. 절반이죠. 네. 그러니까 120톤이라고 하면 이게 8만 400달러인 건데 위에는 16만 800달러로 표기된 서류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자 농심태경이 민사 형사소송의 입증 자료로 낸 태경농산 냉동 홍고추 스케줄표에 이제 기재된 이 금액이 그리고 무게가 네. 다 두 배로 껑충 뛰어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신용장이 진짜로 만약에 오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금액이 두 배로 늘었다 갑자기 뭐 절반으로 줄어드는 서류가 이 한 소송의 서류 안에서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 신용장을 만약에 오픈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입증해야 됩니까? 물류비 결제 내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을 이용했다. 그다음에 보세 출애라 비용도 있어야 하고요. 검역 대행비, 관세사비까지 해서 통틀어서 물류비라고 칭하는데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열어서 냉동 홍고추를 수입해 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물류비 결제 내역이거든요. 그리고 물류비 결제 내역이 존재해야지만 그 결제 내역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렇죠, 맞죠. 입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물류비 측면에서는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선박 이용료는 뭐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세 출애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선박이 도착을 하면 그 선체에 실려 있는 화물들을 이제 물류 창고로 옮길 때 네. 이 컨테이너를 떠서 창고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 옮길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검역 대행비는 말 그대로 검역에 필요한 비용, 관세사비의 경우에는 이제 통관 비용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는 갑제 24호로 된 자료인데요. 대금 지급 내역서라고 적혀져 있죠. 자, 농심태경이 요걸 가지고서 이 물류 창고비를 냈다고 이제 입증 서류를 제출을 한 겁니다. 민사소송 때 이제 증거 예. 제출한 거죠. 근데 보기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야 그럴듯해 보이는 결제 내역서 있네라고 입증 서류 충분하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지만 자, 여기 날짜를 보면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1월까지 물류비와 창고비를 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대금 지급 내역서가 이제 농심태경이 2차 냉동 홍고추 물류비와 창고비를 슈퍼마린 슈퍼로지스에 입금했다라는 내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서 아나운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이 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초에 물류비와 창고비를 합쳐서 낸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슈퍼로지스로 들어갔죠 지금? 맨 아래 그 슈퍼마린 빼고요. 네. 슈퍼로지스는 통관 대행업만 하고 있는데 왜 여기로 넣었을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슈퍼로지스는 거거든요. 창고업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슈퍼마린 종합 물류로 넣어야 되는 건데 슈퍼로지스로 넣은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농심태경이 2차 냉동 홍고추 수입 당시의 물류비는 슈퍼마린에 대납시키고 입금한 거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급 날짜가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2월 3일까지고 대부분 슈퍼로지스로 입금했고요. 네. 딱 한 번 슈퍼마린으로 입금을 한 것을 지금 화면 자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슈퍼로지스는 창고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슈퍼마린으로 입금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슈퍼로지스 정사장의 농간이 손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류비를 대납시킨 이유는 뭘까요? 이게 물류비를 왜 대납시켰을까? 농심태경이 돈이 없어서 대납을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회사에서 신용장을 오픈해가지고 냉동 홍고추를 수입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대납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물류비를 내고 싶어도요. 농심태경 이름으로 수입해온 냉동 홍고추가 없으니까 낼 물류비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게 되면 횡령이 되니까 본인들 이름으로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사실 이선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슈퍼로지스 정사장이 모든 부분을 좀 알고 진행을 했고 뭐 정사장이 신용장이 오픈됐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믿으셨던 거고 또 물류비도 대납했다고 하니까 대납했구나 하고 믿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근거 자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제 내용 이런 그러니까 애초에 조작될 수 없는 서류들까지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자, 약 3억 원. 요 3억 원은 이제 3억 원을 농심태경이 슈퍼로지스, 슈퍼마린의 물류비 창고비로 일단 입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 서류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사 소송의 증거로 냈고요. 네. 증거로 인정받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야, 건데. 근데 이걸 증거로 인정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좀 없었다라고 봐요. 변호사뿐만 네. 아니라 이제 판사님까지. 그래서 이들의 이 아주 치밀한 위조 조작들이 여기서 먹혀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지급 계좌번호 2009. 자, 이 계좌번호 아까 전에 앞서 제가 별표 5개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계좌번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주식회사 농심태경 이곳의 계좌일 것 아닙니까?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요. 입금 계좌가 주식회사 태경농산의 것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하자면 다시 태경농산이라고 말씀 정정드리고요. 네. 자, 근데 요 준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은행 부산중앙동 지점의 공용 영수증입니다. 자, 놀라운 건 여기서 지금 2009의 계좌 주인이 이종수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요란에 보면 태경농산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네. 이거 받는 사람 계좌에서는 태경농산으로 찍히게 눈속임을 작업을 친 거죠. 이 적요라는 부분으로 눈속임을 한 거군요. 네. 아까 전에 그 우리은행 신용장 결제대금 확인할 때 그 이종수와 거래 내역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거래 내역 그리고 이 계좌번호가 엄청난 일에 쓰일 것이다. 별표 5개 이런 얘기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계좌가 바로 이 계좌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슈퍼로지스 신한은행의 입금 내역을 좀 보시게 되면 요 다음 걸 일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중요한 건 이종수 남성유통의 안사장처럼 농심 브로커로 추정이 되고요. 부산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종수가 입금한 것이 적요를 이용해서 이 태경농산이 물류비 창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둔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015년 2월 3일에 슈퍼로지스 계좌에 1,780 원을 이제 입금을 했고요. 그렇죠. 82만 원요. 네. 그렇죠. 1,782만 원. 근데 윗부분을 보면 2009 이종수 계좌에서 신한은행 슈퍼로지스 계좌에 2015년 2월 3일에 1,782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내역 역시 슈퍼로지스 신한은행 계좌에 적요의 태경농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역시나 태경농산이 입금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준비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번 자료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태경농산이 물류비, 창고비를 지급했다는 대금 지급 거래 내역서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9천만 원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로지스 계좌 내역 중에서도 2014년 2월 25일에 9천만 원 일치하네요. 그렇죠. 부가정보란에 있는 이 계좌번호는 2009 이종수 계좌번호인데 적요에 이제 태경농산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경농산이 입금한 것처럼 보인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같은 방식이에요. 사실 물류비 창고비가 어찌 되었든 이종수 계좌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입금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농심태경이 신용장도 열지 않고 우리은행에 신용장 대금 결제를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나 눈속임이었는데 이번에도 물류비 창고비를 농심태경이 결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을 안 열었기 때문에 네.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과 똑같이 수입해온 냉동 홍고추가 없기 때문에 물류비 창고비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자료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비 창고비 지급을 유일하게 슈퍼마린에 한 내역인데요. 역시 지급 계좌는 2009 이종수 계좌고요. 네. 취급점은 중앙동 지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에 있는 중앙동. 예. 적요를 태경농산으로 해서 태경농산이 입금한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입금이 됐다라고 하면 네. 여기가 법인 회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식회사 태경농산이 찍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 찍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슈퍼로지스로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고업을 안 했는데 이게 슈퍼마린의 경우에는 이제 이성열 대표님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역을 볼 수가 없는 슈퍼로지스 계좌로 대부분 입금을 해서 횡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도 같이 보시죠. 네, 이번 자료는요. 주식회사 농심태경과 이종수 은행 거래 내역인데요. 굉장히 거래를 자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남성유통의 안 사장이 농심하고 이렇게 거래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신용장을 열어서 냉동 홍고추를 수입해왔다면 신용장 결제 내역, 물류비 창고비 그리고 관세 납부 내역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신용장 결제 내역, 물류비 창고비 결제 내역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로 관세를 납부했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요, 수입 신고 필증을 세관에서 받게 됩니다. 수입 신고 필증이 있어야지만 관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준비 자료를 함께 또 보도록 하죠. 자, 이 자료 화면에 보면 두 장의 수입 신고 필증이 함께 나와 있죠. 네. 왼쪽 수입 신고 필증은 1차 냉동 홍고추 수입 신고 필증이고요. 이게 민사소송에서 슈퍼로지스 정모 씨가 이제 법원에다가 네. 이게 마치 2차 수입 신고 필증인 것처럼 속여서 자료를 제출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건 뭐냐면 비엘번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즉 1차를 2차로 수입 신고 필증을 속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 제출된 수입 신고 필증 자체가 가짜죠. 그러네요. 지금 저 두 장 중에 어느 쪽에 맞는 건가요? 예, 오른쪽이 이제 정상적인 수입 신고 필증인데 네. 이 왼쪽의 수입 신고 필증과 오른쪽 수입 신고 필증의 다른 부분이 뭘까요? 지금 가운데 빨간 네모 박스로 보여주시는 부분 같은데 네, 그렇죠. BL 번호거든요. 이 BL 번호에 선박 회사하고 화물 번호가 들어있어요. 근데 왼쪽에 BL 번호 보시면 선박 회사 이름이 SNKO 알파벳 5입니다. 그런데 이걸 SNK 0 네, 숫자 숫자 0. 0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의도한 게 아니라 실수였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교묘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오른쪽에 교묘합니다. 있는 이 정상적인 BL을 보면 SNK5로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실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게 저 BL 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게 BL 번호가 틀리면 자료가 뜨질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앞서 송소미 아나운서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게 이제 선박 회사의 이름이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딱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저 영문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뒤에 이제 번호들이 이제 주민번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 이름에다가 숫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이성열 대표님 이름으로 하면 이성열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앞에 숫자 2로 넣은 거예요. 숫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성열. 아니면 그 예전에 뭐에 그런 저희 SNS 아이디 같은 거 만들 때처럼 예.
오아이하고 그렇죠, 그렇죠. 오아이 성렬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이성렬인 것처럼. 보통 이제 김진이라고 하면 김진투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잖아요. 그게 그런 참-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상당히 황당한 눈속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서류를 제출해서 수입신고 필증 인척하고 있는 거라는 거고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태경농산이 관세서 또는 관세청에다가 관세를 납부한 내역이 필요한 거지 네.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확인시켜 달라, 알려달라 이건데 이걸 안 준 거는 물론이고 심지어 제출한 자료조차도 가짜인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도 또 함께 볼까요? 자, 수입신고 필증과 유니패스 자료인데요. 네. 자, 슈퍼로지스 정 사장이 USB에 소지하고 있던 2차 수입신고 필증인데 이 수입신고 필증에도 역시나 비밀번호가 보시면 SNK 숫자 0으로 눈속임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진짜 2차 수입신고 필증이었다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 당시 1차 수입신고 필증을 낼 필요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이게 BL에 해당하는 유니패스를 보시면요. 수입신고 필증에 보면 관세법인이 대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니패스에는 관세법인이 스카이브리지로 바뀌어 있어요. 관세법인이 다르다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이 관세법인이 다른데도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세관이 공모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관세법인이 달라진다?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좀 다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2차 냉동 홍고추를 통관하고 관세를 이제 낸 입증자료인 수입신고 필증이 없다는 것은 통관을 한 적이 없다는 증거고요.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오픈했는가, 물류비, 창고비를 결제했는가, 관세를 냈는가 입증자료를 하나하나 가지고 다 살펴봤지만 주식회사 농심태경은 신용장을 열었다는 입증에 실패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용장 결제 내역, 그러니까 물건값을 말하죠. 거기다가 물류비, 창고비, 관세 이 네 가지가 증빙이 되어야지만 단가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지 정산을 확실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농심태경은 한 가지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나마도 낸 것은 허위 문서로 좀 저희가 볼 때는 허위 문서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를 기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료는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네 가지 비용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거 여러분들 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신용장 오픈한 적 없고요. 결제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태경농사는 이제 이 물류비, 창고비, 관세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 자체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동한 것처럼 말한 게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수입과 납부의 증거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네 가지는 이 물건이 있다는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체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실체가 없다. 그게 가장 이번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무엇보다 제가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의 증거 자료들이 이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많은 공유를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보다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어요. 예, 중요하게 이게 길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시청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오늘은 보다 더 줄여서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셔서 공유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요쯤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분의 댓글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직인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릴 때마다 이건 조작된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러게요. 직인이 없네요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고 다음 자료에도 또 직인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작된 자료라는 걸 그냥 일반인이 봐도 알 수 있는 너무 쉽게 확인이 가능한 건데도 판사, 재판부는 몰랐다. 그렇죠. 이걸 그냥 알고 넘어갔다. 이게 저는 사실 재판부를 기망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재판부도 눈을 감아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자꾸 들고요. 이제 아무것도 못 믿겠습니다. 우리는 늘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드는 게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에서 조작을 가담했던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모피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법거래에 대한 역사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그러니까 재판부 역시도 이 일에 가담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농심, 우리은행 그리고 검사들까지 이들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속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온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셔야 된다, 공유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송소미 아나운서 다음 시간에도 함께 또 찾아뵙고 이 썰라이즈 게이트의 여러 저희가 밝혀내야 될 진실들이 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들고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언제요? 화요일 오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